반갑습니다. ASD랩 대표 조준형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강연 주제는 바로 US election, 미국 대선입니다. 자, 굉장히 요즘 열기가 뜨겁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두 후보가 바로 공화당 대표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대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자, 이번 강연 순서는 일단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대표할 만한 대표 구호나 슬로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약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고 또 마지막으로까지는 한번 예측까지 누가 100억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예측까지 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영상은 삼성 갤럭시 S6의 광고인데요. 자, 그 광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부시게 모든 것을 새롭게 라는 문구인데요. 네, 바로 이 문구는 갤럭시 S6의 모든 부분을 함축해서 표현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자, S6를 발표하고 광고했던 그 시절 당시에는 S5 때 굉장히 큰 실패를 맞이하고 그 다음 이를 꽉 깨물고 만들고 개발했던 휴대폰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심에 있던 게 바로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제로베이스 리더십과 프로젝트 제로라는 이름명입니다. 자, S5 때 큰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삼성의 휴대폰 사업이 번창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만큼 어떤 결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로 원점에서 돌아와서 뭔가를 관찰하고 뭔가를 이제 해나가는 것을 바로 제로베이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제로베이스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제로베이스 리더십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제로베이스 리더십을 갖고 S6를 개발했고 또 S6 개발 당시에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제로였기 때문에 그 제로 라는 의미를 이 슬로건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 눈부시게 모든 것을 새롭게 0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바꿨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자, the best or nothing.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이 슬로건은 한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자동차 회사죠.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는 분 어떤 회사인지?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슬로건입니다. 자, 이 슬로건은 the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는 최고의 차만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소비자의 머리에 꼭꼭 심겨줌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 의욕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벤츠, the best or nothing 이라는 슬로건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the power to surprise. 이 슬로건은 굉장히 주변에서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또 이것도 아시나요? 회사 모르시나요? 자, 바로 기아 자동차의 슬로건입니다. Power to surprise. 세상을 놀래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놀라움과 혁신의 기술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 기아 자동차는 맨날 놀랄 만큼 새로운 기술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차를 더 사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미국 대선의 중심에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슬로건, 즉 대선 구호도 있지 않을까 살펴볼까요?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네, 이곳에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stronger together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환호를 보내죠. 자, 바로 이게 힐러리 클린턴의 슬로건, 즉 대선 구호입니다. Stronger together, 함께하면 강해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의 슬로건도 당연히 있죠. 무엇일까? 자,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안보적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대결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논리적인 판단을 해보려면 두 후보의 공약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봐야겠죠.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세 정책. 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현재보다 더 많이 물리고 그 많이 물린 세금을 저소득층에게 도와주겠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핏 룰이라는 거를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버핏 룰이란 워런 버핏, 투자의 왕인 워런 버핏. 이 부자들도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라고 말해서 만들어진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버핏 룰도 말 그대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오히려 고소득층의 세율을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의 또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거는 부자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죠. 그리고 또 법인세도 인하하는 우리 입장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고소득층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책 이민자 정책이에요. 사실 이 이민자 정책에서 트럼프의 막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민자 정책에 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 구호가 뭡니까? Stronger together. 함께하면 강해진다인 만큼 우리 모두 함께 해보자. 그럼 강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1,100만 명의 이민자들을 구제하러 나선다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굉장히 공약이 엇갈리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미국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치겠다는 등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역정책인데요. 자, 유일하게 이 정책에 관해서만 두 후보의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FTA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 FTA를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게 되면 원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를 할 때 그 나라에서 매기는 관세라는 세금을 또 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에 팔아요. 그게 그 가격이 장점인 거야. 1,200원만 돼도 사람이 안 사. 1,000원에 돼서 이제 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점이었는데 FTA를 안 맺으니까 다른 나라에 갖다 팔 때 관세가 붙으면서 1,200원으로 팔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그 나라에서는 별로 장점이 없는 거지. 이 나라에서는 가격 장점이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자 서로 우리 모두 이익을 추구하자 하면서 이제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어떤 일부 품목에 의해서 관세를 거의 낮추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에 관해서 힐러리와 트럼프 두 후보다 조금 불쾌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FTA 같은 경우는 서로 자유무역협정인 만큼 미국 제품들을 외국에 관세 없이 팔 수 있지만 또 다른 나라 제품들을 미국에 관세 없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사실 미국 본토에서도 많이 팔리지는 않죠. 다른 경쟁사들 제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니까 FTA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위기심을 느낀 거예요. 미국이 현재로 경제적으로 약간 위기도 온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두 후보가 강조한 게 보호무역주의예요. 그래서 FTA를 웬만하면 좀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맺고 우리 잘 살자.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력에서 사실 그게 거대 FTA거든요. 한미 FTA가 아닌 미일, 뉴질랜드부터 해서 거의 한 10여 개국 이상이 모인 그런 거대 FTA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 TPP를. 그런데 이제 두 후보다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에서 탈퇴하겠다 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환경 정책이에요. 사실 이곳에서 두 후보가 굉장히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기존 뭐 석유 산업, 석유 개발 같은 거는 거의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존 석유 이제 산업 있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개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정에서 맺은 것을 절대로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너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죠.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내왔고 또 같은 당이다 보니까 진보적인 그런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는 우리 막말도 많이 언론에서 접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방비 더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리고 또 한국의 핵무장 용인론을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하긴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렇게 돈을 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한 학생 우리나라 이민 2세인데 그 학생이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미국한테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다 국방비로. 그런데 왜 그런 말 하는 것이냐. 돈을 더 내달라고. 트럼프가 우리 더 필요하다 돈이 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도 돈을 안 내고 공짜로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이래 공약이 이래 어쩌라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죠. 사람은요 남의 얘기는 거의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남의 얘기가 있어도 결국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데 그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사실 트럼프와 힐러리 두 대통령이 어쨌든 아무나 당선이 되면 기본적으로 두 대통령 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서 힐러리는 현재 최저임금이 7.5달러인데 15달러로 거의 2배로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겠죠.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는 국내 IT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방 문제도 굉장히 클 거예요. 만약 실제로 공약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더 증가될 수도 있고 돈을 더 주는 거를 우리나라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아예 철수해버리고 또 우리나라의 핵무장 요인론 찬성에 관한 문제가 번번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는 석유 개발을 굉장히 추진한다고 했죠. 재생에너지 지원금 중단하고 파리 기후협정도 어겨버리고 그러니만큼 우리나라의 화학업계나 혹은 석유 관련된 업계들이 또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16년 9월 1일 현재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42%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37%로 힐러리 클린턴이 5% 앞서고 있어요. 5%포인트 차 앞서고 있는데 사실 그 전전날만 해도 7%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벌써 2%포인트가 격차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누가 이길지, 누가 대선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왜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궁금하시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하면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트럼프를 사람들이 왜 지지하지? 저런 막말하고 약간 인종차별적 말도 많이 하는 후보를 정치 한 번도 이제 손대본 적이 없는 뭔데? 자,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 정치가들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사실 막연한 믿음이기도 해요. 트럼프는 기존 정치 코스를 밟아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일반 정치가들이 너무 질려있는 거야,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패턴이나 그런 것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처음 발을 들이대니까 좀 뭔가 새롭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미국을 다스릴 수 있겠다. 기존 정치가들과는 좀 다르게 다스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번 그런 value 가치들을 대통령 하면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 갖고 더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진짜 대선 문구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처럼 진짜 미국 사람들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고 싶어. 이런 희망이 진심 어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슬로건의 힘이 얼마나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또 하나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짙은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구 분포도예요. 보통 동부 쪽에 굉장히 많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 방금 보셨던 지도가 왼쪽 상단 지도세요. 자, 근데 오른쪽 하얀 지도는 거의 비슷하죠. 왼쪽 상단 지도랑. 거의 비슷한데 오른쪽 하단 지도는 뭐냐? 바로 어떤 지도냐 하면 인종차별에 관해서 검색이 많이 된 지역이에요. 지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인종차별적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차별주의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사실 그쪽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거의 많이 비슷하게 지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의 지지자의 1%가 흑인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백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될지,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그것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구글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구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자면 소개할 것도 없죠. 세계에서 많은 사용자 수를 거느리고 있는 검색 엔진이 바로 구글이고요. 그렇게 많은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바로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실시간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게 이슈인지 바로 파악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오늘 독감에 관한 검색 수가 갑자기 현저하게 증가를 했다면 독감이 유행하나 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물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 한국의 학교 숙제가 다 독감 숙제야.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자. 독감 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서 물론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구글이 갖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진은요, 바로 제가 정하운 교수의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갔을 때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하나만요. 자, 서울시장 선거였어요. 이때가 2012 서울시장 선거. 그때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맞붙었는데, 자, 그 선거 전날 밤에 나경원 엔터, 박원순 엔터
해보니 검색 결과가 나경원은 46.6, 박원순 후보는 54.3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다음날 결과를 봤더니 최종 결과가 거의 비율까지 비슷하게 박원순 후보의 승리였던 거예요. 바로 선거 전날에 거의 비율까지 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도 한번 비슷하게 봤어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자, 이 구글에 따르면 거의 도널드 트럼프가 2배 가까이 그런 퍼센트 포인트 차로 이길 것 같아요. 자, 이길 것 같은 그런 거지만 물론 오차도 있어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빅데이터 한번 의존해서 본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그냥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러한 강의를 더 듣고